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질병으로부터의 해방, 이것은 아마 인류 역사 이래 가장 큰 꿈이요 이상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전 인류는 끊임없이 질병과의 투쟁을 지금까지 벌여왔고 또 많은 질병을 정복을 했습니다. 예를 들자면 패스트라든가 혈액균이라든가 이런 것을 발견함으로써 그 병을 정복하게 되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 패스트라든가 혈액균에 못지않은 대단한 병의 병원균을 그 정체를 우리나라 과학자가 발견을 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을 하시겠습니까? 오늘은 이 같은 업적을 세우신 고려대학교 의과대학의 미생물학과 교수로 계시는 이호왕 박사님을 모셨습니다. 여러분에게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박수로 맞이해 주십시오. 이 박사님 뵙게 돼서 영광입니다. 선생님께서 이 발견하신 병원체의 이름을 좀 소개를 해주시면 좋겠네요. 네, 우리가 발견한 병원체는 두 개가 있습니다. 네. 하나는 한탄강의 이름을 딴 한탄 바이러스. 네. 또 하나는 서울에서 집제에서 분리한 서울 바이러스. 이 두 가지가 출혈열의 병원체입니다. 네. 그 유행성 출혈열이다 이런 병의 병원체라고 알려졌습니다. 네. 그 유행성 출혈열이라는 건 어떤 병입니까? 우리나라에서는 6.25 때 이제 제일 처음에 미군에서 발생을 했는데 네. 아주 급성 전염병으로서 네. 열이 나고 네. 그 다음에 출혈이 각종 장기에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장기에 출혈이 생깁니까? 내장에. 내장에도 생기고 피부에도 생기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심한 그 신염, 네. 콩팥에 콩팥에 염증이 오는 네. 그런 병을 출혈열이라고 그러죠. 네. 그럼 미국 사람이 제일 처음에 걸렸습니까? 그 전에도 우리나라 사람이 걸렸겠죠. 우리나라 사람에서 걸렸는지 안 걸렸는지는 모르고 네. 6.25 때 미군이 한꺼번에 한 800명이 네. 6.25 동란 때 걸려서 처음 우리나라에 있다 하는 것이 알려졌습니다. 근데 사실은 네. 그 전에도 네. 소련이나 만주에 네. 많은 환자가 있었습니다. 네. 그것은 어느 정도 그러니까 무서운 병인가요? 그 당시만 하더라도 약 30%의 사망률을 나타냈어요. 하하. 그러니까 일본군이 간동군이라고 만주에 네. 네. 1941년 100만이 있었습니다. 네. 근데 이제 대연습을 할 때 12,000병이 발생을 하고 네. 12,000병이죠. 네. 그런데 약 40%가 죽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6.25 때 미군이 81년에 여름에 한 800명이 발생을 하고 그때 한 30%가 죽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대단히 그 당시 미국의 의학으로 그걸 고칠 수 없었던 모양이죠. 처음 보는 질환이었죠. 미국 사람으로는. 그래서 대대적으로 보도가 되고 이제 세계 이목이 이 병에 집중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네. 그러면 그 당시에 미국 사람들이 와서 걸림으로써 그 병이 이상한 병이 있다 하는 것이 알려지고요. 네. 그리고 그때부터 연구를 하셔가지고 이 병원체를 발견하셨습니까? 그러니까 그 당시는 우리가 안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처음 보는 병이니까 네. 한국형 출혈열이다 이런 이름을 붙였고 네. 그다음에 이제 조사를 하니까 과거에도 있었다. 네. 그리고 계속 미군 군의관 및 미국의 많은 학자들이 네. 총동원을 해서 한국에서 한 17년 동안 연구를 했죠. 그래도 그 병원체를 규명을 못했습니까? 못했습니다. 그럼 이 박사님이 발견하신 한탄 바이러스다 하는 것은 세계 최초의 발견이 됩니까? 네, 그렇죠. 이 병에 있어서는 세계 최초로 우리가 한 겁니다. 네. 그 최근 보도에 의하면 미국으로부터 그 100만 달러의 연구 지원비를 이 박사님이 받으셨다 이렇게 알려졌습니다. 이것도 역시 한탄 바이러스라든가 서울 바이러스의 계속되는 연구에 그 연구비로 받으신 겁니까? 맞습니다. 네. 그 어려서부터 선생님은 의사라든가 뭐 과학자라든가 이렇게 꿈을 꾸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결정적인 그것은 어렸을 때 제가 가졌다고 생각이 안 납니다. 네. 근데 한 가지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 것은 우리 어머니가 네. 학자의 집안에서 태어났는데 아들 하나를 네. 의사를 시키는 것이 소원이었어요.
아, 네, 그럼 그런- 형제분이 몇 분이셨습니까? 형제가 넷인데 네, 제가 네. 셋째고 네, 그래서 사실은 국민학교나 중학교 다닐 때는 네, 장문이라든지 네. 국문 이런 걸 잘했어요. 네, 그래서 예를 들면은 수학 같은 것은 뭐 보통이었는데 네, 이제 국어 시험 네. 이런 건 별로 공부도 안 하고도 100점 맞고 그랬어요. 네, 그래서 제 자신이나 그 친구들은 문과 계통으로 나가리라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네, 저도 이제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네, 그러나 고등학교를 졸업을 하면서 자기의 진로를 결정을 할 때 의과대학을 택했습니다. 네. 어느 학과를 전공하시려고 마음을? 그러니까 의과대학 잡수셨습니까? 이제 본과에서 4년 동안은 네. 특별한 과가 없어요. 다 네. 배입니다. 네. 그러나 이제 졸업을 하면서 그래도 제일 취미 있는 학과가 있으셨겠죠? 제일 취미 있는 학과는 그 당시에 네, 그 기영숙 교수라고 네, 미생물을 하시던 분이 계셨어요. 아주 완고하시고 네, 정말 그 전형적인 그 학자였는데 네, 많은 학생들은 그 학점도 짜고 네, 그리고 이제 강의 시간에 토론도 시키고 묻고 하니까 싫어했는데 네, 저는 이제 그분이 아주 존경스럽게 생각이 됐어요. 네, 그래서 또 그 당시에 6.25 때고 전후가 하기 때문에 전염병이 많았어요. 네. 많은 사람들이 그 병에 걸려 쓰러졌는데 네, 그 전염병에 걸려서 쓰러지는 사람들을 도와야 하겠다 네, 이런 생각을 가졌어요. 그래서 내과를 해야 하겠는데 네, 그 전염병을 하려면은 먼저 그 원인인 네, 그런 병원체를 알아야 하겠다. 네, 그래서 이제 미생물학과로 대학원으로 진학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 기용수 교수님 밑에서 그렇죠. 공부를 하셨습니다. 이영수 교수 밑에서 네. 1년 반 아주 호된 그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 1년 기 반. 교수께서 굉장히 괴짜 선생님이라고 그 알려져 있더군요. 있죠. 네. 다 일반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네. 하죠. 그러나 그분은 정말 존경할 수 있는 네. 학자였습니다. 네. 과학자였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좀 성격이 좀 그 괴짜시고 그리고 아주 완고하시고 그런 교수 밑에서 공부를 하시면은 그 제자도 그 영향을 받지 않았겠는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학창 시절은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그런 그 졸업을 하고 대학원에서 또 조교 생활을 하면서 교실에서 그런 영향을 받았죠. 네. 근데 그것이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학자는 그 괴짜라고 하는 것이 네. 필요한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해요. 네. 그래야만 외길로 계속 연구할 수 있지. 네. 타협을 하고 이렇게 모든 사람의 눈치를 보면은 네. 저는 그 진정한 의미의 학자는 그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예. 근데 묘하게 네. 미국에 갔는데 네. 그 만난 지도 교수가 네. 그 기영수 교수 못지않게 네. 더 까다로운 교수였어요. 네. 네. 그러니까 대학을 여기서 마치시고 미국에 가서 네. 그 석사 과정을 미생물학을 전공을 네. 하고 그때 뇌염 바이러스의 그 조직 배양을 네. 우리가 처음 했어요. 제가 석사 그게 논문입니다. 네. 그래서 59년에 그 논문이 미국 잡지에 나오죠. 네. 그리고 계속 원숭이를 갖고 네. 뇌염에 걸렸을 때 네. 그 어떤 그 면역 기전 네. 변화가 일어나느냐 네. 사람으로 할 수 없으니까 네. 그래서 고생을 많이 했어요. 네. 밤 뭐 새벽 2시 3시에 네. 가서 혼자서 원숭이를 잡고 피도 뽑고 네. 그런 일을 했죠. 네. 그래서 뇌염의 면역 기전에 대한 원숭이 갖고 실험한 것이 박사학위 논문이었습니다. 네. 그 당시 그 박사학위 논문이라든가 석사학위 논문이 그 화제가 됐었다고 그러는데 어떤 면에서 그랬습니까? 그 당시만 해도요. 네. 우리나라 사람이 외국 잡지 실린다 네. 하는 것이 굉장히 그 어려운 어렵습니다. 일이었죠. 네. 그리고 조직 배양이라고 하는 것이 알려져 있지 않을 때예요. 네. 그래서 그 앤더스라는 사람이 조직 배양 기술을 해서 노벨상을 받습니다. 그 후에 네. 바이러스의 연구가 급속히 진전이 되는데 네. 그 조직 배양 세포를 한국인으로서는 처음 네. 그리고 뇌염 우리 문제된 뇌염 바이러스를 네. 배양하는 데 성공을 했으니까 우리나라에서는 네. 상당한 그 화제거리가 될 수 있었죠. 네.
뭐 외국에서도 물론 화제였지만은 우리나라에서 뭐 그 당시에 그 대한뉴스에도 소개가 되고 그랬다고 들었습니다. 아, 그 대한뉴스에 나온 거는 네. 1963년일 겁니다. 네네. 연구비를 NIH 연구비거든요, 미국에. 네네네. 미국 사람도 그 하늘의 별따기입니다. 네. 그래서 미국에서 와서 네. 한 4년 동안은 공백기가 있었습니다. 네. 일을 하던 것을 그대로 진행할 수가 없었죠. 네. 그래서 연구비 조달을 국내에서 할 수 없으니까 NIH에다가 연구비를 신청을 했습니다. 네. 그것이 운이 좋게 네. 통과가 돼서 5년간 한국 사람으로는 그때 NIH 연구비를 처음 받았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때 돈으로 한 10만 불 가까운 돈이었으니까 63년도예요. 63년도. 아, 대단한. 그리고 네. 이제 차량까지도 지원을 받았죠. 그 차량은 뭐 때문에? 이제 내염 모기를 잡아야 하고 네. 또 그다음에 이제 박쥐라든지 네, 여러 그 생태학적인 네, 거. 네, 네. 그러니까 내염 우리나라에서는 매년 여름에 도는데 네. 그럼 내염 바이러스가 겨울에는 어디 있느냐? 네. 그 다음 해에 어떻게 돼서 발생하느냐 네. 환자가 네. 이런 거를 조사를 하려면 자동차가 필요했습니다. 네. 그 당시는 랜드로버 네. 아주 귀한 차였죠. 네. 네. 그걸 갖고 일을 하니까 네. 신문에 보도되고 해서 대한뉴스에 한번 나왔어요. 그것도 역시 그 박사 학위 논문이라든가 연구가 뇌염 바이러스에 관한 것을 하셨는데 그것을 미국 학계에서 인정을 했기 때문에 그런 그 막대한 지원비를 보내지 않았겠는가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 근데 그 뇌염 그 뇌염이라든가 출혈열이라든가 이게 역시 바이러스 연구이기 때문에 연구는 뭐 같은 연구라고 할 수 있어도 뇌염을 하시다가 왜 바이러스로 바꾸셨는가 그것도 또 궁금하네요. 네. 이게 처음에 이제 내염이 우리나라에 그 제일 그 많은 환자를 발생하고 많은 사람이 네. 사망을 하는 질병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5년 이제 내염 연구를 이제 하고, 네. 또 내염 예방 주사약이 나오기 시작을 하면서 네. 우리나라의 내염 문제가 아주 급격히 떨어졌습니다. 해결이 되기 시작을 네. 했어요. 네. 근데 그때 마침 네. 내염 연구비도 떨어지고 네. 그 반면에 네. 출혈열 환자가 네. 아주 많은 수가 갑자기 이제 발생을 하는 것이 보도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실제 시골에 가면은 네. 많은 환자가 사망해 갔고 네. 또 이제 군에서도 이제 많은 환자가 생기고 네. 그래서 이것이 또 우리의 문제고 네. 우리의 이제 앞으로 누군가가 한국 사람이 한국에 우리 문제를 하지 않으면 안 되지 않느냐. 네. 그래서 출혈열 연구로 이제 넘어간 겁니다. 네. 그 출혈열이라든가 이제 뇌염이라든가 전부 무서운 전염병이 아니겠습니까? 네. 그 전염병과 싸우기 위해서는 전염병 병원균과 싸워야 되는데 네. 그러자면은 그 위험이 따르지 않겠습니까? 물론이죠. 네. 그 어떤 위험이 따릅니까? 그 병에 감염될 수가 있겠죠. 네, 감염될 수가 있죠. 그러니까 네. 균을 만지다가 실험실에서 감염되는 사람도 있고 네. 또 환자를 만져서 감염되는 수도 있고. 그 집에서나 가족이나 아니면 주위에서 그 위험 부담이 있는 그런 연구를 왜 하는가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은 안 계십니까? 물론 있죠. 네. 그러니까 뭐 왜 의사를 하느냐 네. 이런 질문이 이제 나올 정도니까 네. 이런 위험한 균을 만지더라도 거기에 대한 지식을 갖고 시설이 제대로 되어 있으면은 네. 충분히 예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누군가가 하긴 해야 하지 않겠어요? 네. 네. 근데 그 당시에 그 병원체를 뭐 뇌염은 바이러스를 다 발견하시고 백신까지 나왔으니까 네. 뭐 거의 해결 단계에 있었는데 유행성 출혈열만은 그 병원체를 몰랐을 것 아니겠습니까? 몰랐습니다. 그 어떻게 출혈열 병을 그때 인정하고 있었을까요? 그러니까 그 병에 걸린 사람은 이게 무슨 병이다 이런 것이 안 나왔겠죠? 알 수 있었어요. 출혈열이다 하는 거는 알 네. 수 있습니까? 네. 그건 이제 그러나 뭐 때문에 걸린다든가 그런 거는 모르죠. 그러니까 병이 처음 보고된 것은 네. 1913년입니다. 네. 소련에서. 네. 그리고 2차 세계 대전 때죠. 네. 만주에서 일본군이 또 소련군이 수천 명 이렇게 발생을 했죠. 네. 그리고 한국에서 그렇게 이제 출혈열 환자가 발생을 하니까 네. 미군이 굉장히 당황을 했죠. 한 지역에 들어가서 그게 그때 철의 삼각지입니다. 네.
중공군하고 미군이 대결을 했어요. 네. 대개 6.25 네. 때 보면은 네. 한국군하고 인민군하고 대결을 네. 했는데 그 철의 삼각지 연천 금화 네. 여기에 좁은 지역에서 800명의 환자가 한꺼번에 발생을 하고 쓰러졌으니까 네. 그 문제 될 수밖에 없죠. 아, 문제가 되죠. 네. 그러니까 이런 지역에서 전투를 할 수 있느냐? 네. 그때 많은 그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네. 미군이 처음에요. 이 병을 그 소련군이 투입한 세균전이 아니냐 아하. 이렇게 생각을 했고 예, 보지 않던 한꺼번에 많은 사람이 네. 발병을 한꺼번에 하니까. 예. 군인의 수백 명이 발생을 예. 하니까. 예. 근데 그 반면에 네. 중공과 또 인민군에서도 우리 못지않게 더 많은 환자가 발생을 하고 전염병이 유행을 했어요. 네. 그쪽에서는 네. 그게 또 미군이 그거 한 것이 아니냐. 아하. 이래서 유엔에다 제소한 일까지 있습니다. 네. 아무튼 그런 지역에서 전투를 해야 하느냐. 네. 이런 이제 문제가 나오면서 미국이 이 병에 대해서 아주 총력을 기울입니다. 그때 그 사람들은 병원체가 무엇이라고 생각을 했었을까요? 몰랐죠. 그러니까 그래도 대충 짐작도 못했을까요? 어디에서부터 뭐 짐작을- 오는 무슨 병이다. 그러니까 보통 방법으로 배양이 되지 않으니까 네. 이것이 바이러스 아니냐, 네. 독소에 의해서 오는 거 아니냐, 무슨 독이요? 예. 네. 또는 그 우리가 말하는 그 알러지, 아, 가민성 알레르기라는 반응, 거예요. 예. 출혈 예. 이런 뭐 여러 가지 학설들이 많았죠. 네. 그러나 증명되기까지는 네. 단정을 지을 수가 없으니까 네. 그럼 미국 사람들은 그 연구를 얼마나 했을까요, 그동안에? 그때요 이 박사님이 이걸 발견하기까지 계속 그 사람들도 했겠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제 일본 사람들이 과거에 했고 네. 소련 사람들은 계속 하고 있었고 네. 미군이 51년부터 68년까지 약 17년간 네. 그때 돈으로 4천만 불입니다. 아. 그리고 거기에 동원된 학자가 약 200명인데 네. 정말 미국에서 저 최고의 학자들만 이제 선택을 해서 네. 이 뚝섬에 출혈열 연구센터라고 하는 병원까지 생겼습니다. 그래서 아하. 그것은 미국 국방성에서 역학위원회라는 그런 그 전염병에 대한 네. 그 문제를 토의하는 데에서 네. 그렇게 했죠. 네. 아마 그 당시 이 박사님이 거기에 소속돼서 뭐 거기에 연구는 안 했습니까? 안 했습니다. 네. 그러면 독자적으로 연구를 하셨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들이 계속 그런 막대한 시설과 그 우수한 두뇌들, 네. 그 200명 중에서 현존하고 있는 그 학자가 세 사람이 그 노벨상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엔다스라는 사람, 네. 가이드세크, 그다음에 간염 바이러스를 발견한 블럼버그 이런 사람들이 그 당시에 전부 총동원했는데 뭐 한국 사람 시킬 필요도 없었고 네. 또 기대도 하지 않았고 자기네 네. 자신들이 해결을 하려고 노력을 했죠. 몇 년간이나 그 사람들이 이게 했을까요? 17년간입니다. 그러나 그 병원체를 끝내 발견을 하지 못했군요. 못했고 이제 미국에서는 그런 막대한 돈이 이제 지출이 되고 성과가 안 나오면은 국회에서 문제가 되고 중단이 됩니다. 네. 그러니까 78년에 손을 미국 사람들은 뗐습니다. 네. 그 후에 네. 그 기회를 네. 제가 제대로 포착을 한 거죠. 네. 그래서 처음에는 우리에게도 연구비를 지출하지 않으려고 그랬어요. 네. 그러나 여기에 미군이 있고 네. 한국군도 있고 군에서 네. 많이 발생하는 거니까 역학적인 그런 그 재료가 그들에게 필요했어요. 네. 그러니까 그런 그 역학적인 재료 및 우리가 원하는 일을 덧붙여서 할 수 있게 도와주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러면 17년간 그 200여 명의 그 세계적인 의학자, 과학자들이 모여서 연구하는 그동안 나름대로의 주의 연구한 업적이 있을 것 아닙니까? 있죠. 그것을 참고로 하실 수 있었습니까? 물론 그 당시에 과거의 그 실험 결과죠. 전부 네. 그 이제 실패한 실험 결과죠. 네. 그런 걸 볼 수가 있었죠. 네. 그것이 참고가 되던가요? 어느 정도 참고는 됐습니다. 네. 그러나 다 믿지는 않고 우리가 네. 다시 되풀이를 많이 했어요. 근데 그 세계적인 그 당시만 해도 말이죠. 그 미국의 뭐 과학자, 의사 이런 사람들이 200명이나 와가지고 17년간 4천만 불의 돈을 없애면서도 발견하지 못한 것을 이 박사님이 어떻게 그것을 하시려고 마음을 먹을 수가 있었을까요? 그 당시에 아까도 제가 잠깐 했습니다만 뇌염 연구는 끝났고 네, 또 다른 연구를 해야 하겠는데 출혈료를 해야 하겠다. 네, 그 당시 생각으로는 꼭 병원체를 네. 내가 발견할 수 있다 이러한 자신감을 갖게 한 것이 아니고 네, 우리나라 보건 문제를 우리가
손을 대서 연구를 계속을 해야 하지 않느냐. 네. 출발은 그런 사명감에서 시작을 한 겁니다. 네. 그러면 연구 대상은 뭘 대상으로 해서 연구를 하셨습니까? 그러니까 연구 대상은 이제 최후의 목적은 네. 병원체를 규명하는 데 있었죠. 네. 있었지만 처음에는 어떤 지역에서 네. 어떤 상황에서 우리가 이런 말로 쓰죠. 생태학이라고 그러죠. 네. 질병이 발생을 하면 그 환경 조건, 이 동물하고의 관계, 네. 기후 관계 네. 이런 것을 이제 종합적으로 네. 검토를 합니다. 네. 그래서 발생하는 지역이 일정하게 그 당시에는 네. 이렇게 정해져 있었으니까 네. 그 지역에 가서 그 역학적인 조사를 하고 네. 그 지역에서 그 발생하는 요인 중에 하나로 네. 쥐를 많이 생각을 했어요. 쥐요? 쥐. 쥐가 매개체다 이렇게 아니 생각하셨어요? 매개체라고 하기보다는 보균 동물이고 보균을 하고 있다 이렇게 있다. 생각. 네. 그 매개하는 것은 진드기다. 네. 이렇게 이제 그 당시에 생각을 했어요. 네. 그 이유는 일본군이 네. 만주에서 그 쥐의 진드기를 네. 갈아서 203마리를 갈아서 네. 그 군인 소위 말하는 자원한 실험 대상에게. 대상이라 네. 했지만은 그 죄수들인데 네. 아주 비참한 유명한 그 이야기가 있죠. 일본군 세균 연구 부대 이시부대라는 네. 책이 일본에 지금 베스트셀러로 한 4권 가량 나와 있어요. 그때 사람에게 진드기를 접종하니까 네. 병이 발생을 한다. 하하. 그러니까 진드기가 매개체다. 네. 이렇게 생각을 했죠. 네. 그래서 그 진드기에 얽힌 얘기가 많죠. 네. 그래서 52년부터 미군이 매년 100만 불의치씩 네. 진드기 소독약을 사다가 옷에다가 세탁할 때 묻혔습니다. 아하. 한국군도 매년 한 60만 불 가량 네. 그렇게 낭비를 해왔죠. 그러나 결과적으로 그래도 출혈열은 걸리더라 이런. 출혈열 환자는 역시 그대로 늘고 있었죠. 아하. 근데 그러니까- 그 후에 네. 이제 우리가 그 병원체를 발견을 하고 네. 진드기에 의해서 오지 않는다. 네. 이런 그 사실이 밝혀진 다음에 8군에서 회의가 있었습니다. 네. 그러면 진드기약을 쓰지 말자. 네. 그냥 안 썼죠. 그래도 환자는 증가하지 않았고 네. 한국군도 마찬가지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한 그것만 하더라도 네. 76년부터 지금까지 그러면 1000만 불 전략을 한 셈이죠. 그렇게 되죠. 네. 그러면 100만 불 앞으로 연구하는데 지출한다 하는 것은 우리 돈만 갖고 따지더라도 네. 큰 부담은 아니죠. 네. 그 동안에 절약한 돈만 해도 1000만 불이 넘을 테니까요. 넘죠. 그거 하나만 갖고도. 네. 그러면은 쥐를 많이 상대하셨겠네요. 네. 그 쥐는 그 무슨 쥐입니까요? 이게 이제 집쥐입니까 아니면 들쥐입니까? 들쥐입니다. 그 네. 당시는 들쥐입니다. 그럼 그래서 들쥐를 많이 잡으러 다니셨겠네요. 네 많이 잡았죠. 쥐가 많이 발생하는 곳에서 네. 환자가 많이 발생을 하고 네. 쥐의 무엇인가에 의해서 제가 발생하는 건 틀림없다. 네. 우리 저기 또 이제 김 선생이 네. 쥐를 만지다 병에도 걸렸습니다만은 네. 그 쥐가 갖고 있으니까 쥐의 각종 조직, 네. 그다음에 배설물 네. 이런 거를 채취해서 네. 옛날 방법은 네. 동물에다가 접종을 하면은 그 동물이 병에 걸리거나 죽지요. 네. 또는 세포에다가 넣으면은 세포가 파괴된다든지 네. 배양이 되는데 네. 이 바이러스는 네. 전혀 과거의 그런 방법 갖고는 네. 증명할 수가 없는 그런 까다로운 바이러스이기 때문에 네. 많은 쥐, 네. 그러니까 우리뿐이 아니죠. 네. 미국 사람, 일본 사람, 소련 사람 다 했죠. 네. 이 과거의 보통 방법으로는 네. 증명할 수 없는 그런 방법이기 때문에 네. 증명을 하지 못했죠. 그 동안에 쥐는 몇 마리나? 우리가 발견할 때까지만 해도 한 2, 3천 마리는 들쥐를 잡았습니다. 지금 막 김수함 선생 그 말씀을 이 박사님께서 하셨는데요. 이 쥐잡기에 아주 고생이 많으셨다고 네. 들었습니다. 예. 그 어떻게 잡습니까? 예, 우리는 일반적인 쥐 잡는 방법하고는 다릅니다. 네. 저기 우리가 쥐 잡는 덫이 아예 이 집쥐 잡는 덫하고는 전혀 다르게요. 네. 우리가 이제 영구적인 목적으로 쓰는 쥐덫이 있죠. 네. 그 쥐덫을 가지고서 이제 산 밑이랄지 밭둑, 논둑 그런 데 가서 이제 쥐 종류별로 우리가 이제 채집을 할 수가 있죠.
그 쥐를 잡으러 다니시느라고 뭐 잊혀지지 않는 고생했던 얘기라든가 그런 얘기는 없으십니까? 예, 있죠, 많이 있죠. 네. 제가 최초에 71년도 어디 가서 많이 잡으셨습니까? 연천, 포천, 네. 이제 주로 연천이면 수복죽입니다. 네. 그때만 해도 71년도부터 계속 수복죽으로 해가지고서 거기 아주 비무장지대나 다름없습니다. 예. 이게 연천군 군남변인데 이제 네. 거기를 제가 주로 이제 채집을 많이 다니면서 거기서 또 한자가 많이 나타났고 네. 일반 한자도 많이 나타났고 군인 한자도 많이 나타났습니다. 네. 그래 거기를 채집을 가게 되면은 이 쥐를 잡을 적에는 언제 꼭 잡아야 되느냐 하면 낮에 물론 쥐 덫을 놓기도 하지만 네. 이놈이 밤에 움직이기 때문에 꼭 야간에 저도 같이 따라서 움직여야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애로사항이 많죠. 네. 주간에 일을 한다면은 이게 별 문제 아닌데 네. 야간에 이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날씨가 추우나 더우나 꼭 야간에 이걸 움직여야 되니까 그게 애로사항이 많죠. 네. 해서 이제 이걸 쥐덫을 낮에 이제 해지기 전에 놓고 밤에 이제 해가 져서 한 8시 지나 9시 10시 사이에 이놈을 잡힌 걸 이제 거들어 거두러 다녀야 됩니다. 네. 그때 이제 연천 포천 그 지방만 해도 이 수복이 돼 가지고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네. 이제 군인이랄지 경찰 네. 또는 헌병대 네. 그 사람들이 야간에 이제 순찰을 합니다. 네. 하면은 제가 이제 채집복을 입고 그 쥐덫을 이제 잡힌 걸 거두러 다니고 후라시를 가져야만이 다니는 네.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좀 저를 이상적으로 보죠. 이제 네. 보는 것을 어떻게 보느냐 하면 후라시를 가지고 모자를 쓰고 이제 그 등산복이랄지 작업복을 입고 이제 산밑이나 밭둑에 야간에 돌아다니니까 이상적으로 볼 수밖에 없죠. 간첩으로 예. 그동안에 그 들쥐를 잡으러 다니시다가 제가 듣기로는 그 유행성 출혈열에 감염이 돼 가지고 아주 곤욕을 치르셨다고 들었습니다. 네. 우리 연구소가 생긴 이후로 네. 제가 최초로 이제 그 병을 걸렸었죠. 네. 71년도 그때 그 병에 걸렸다는 것은 금방 아셨습니까? 안다는 것보다도 제가 그 병을 앓으면서도 모르고 채집을 또 나갔습니다. 네. 이제 거기를 어디로 나가냐면 의정부시 낙양동이라고 있습니다. 네. 거기서 이제 군인 공병대 네. 그 사람들이 빵가 작업을 하다가 네. 거기서 한자가 갑자기 4~5명이 나타났어요. 네. 그래서 그거를 연락망을 받고서 또 다시 이제 거기로 이제 채집을 나갔는데 네. 채집을 나가서 일은 하긴 해야 되겠는데 도저히 몸이 말을 안 들어요. 아하, 무기력해집니까? 예. 하면서 이제 이렇게 그냥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네. 안 아픈 데가 없습니다. 그냥 네. 사지가 다 그냥 뭐 도저히 멍하니 뭐 어떻게 아프다 갈까 뭐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요. 네. 이 6월 달에 그 병을 걸렸는데 네. 그때도 이제 그 지금 속담에 말로는 이러지 않습니까? 5월 감기는 개도 안 앓는다 하는데 저는 5월에 그 병을 앓는데도 몸살 감기라는 의사 선생님들이 진단을 그렇게 해서 아하. 몸살 감기로만 계속 약을 먹은 거죠. 네. 그때 그 출혈열에 같이 일하시다가 그 출혈열에 걸리신 분이 연구원 가운데 여러 분이 있었다고 그래요? 네, 제가 걸린 이후로 여러분이 계셨죠. 지금 여기 나와 계신 유선자 씨께서도 그때 출혈열에 걸리셨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네, 그로부터 한 11년 후 되겠죠. 제가 네. 82년도에 걸렸어요. 아, 그 어떻게 하다가 그 연구를 무슨 연구를 하다 걸리셨습니까? 일본 저희가 WHO의 그 출혈열 협력 센터로 네. 지정을 받으면서 네. 전 세계에서 저희한테 자꾸 의뢰가 와요. 네. 그 출혈열을 규명하는데 필요한 그 안티젠 말하자면 균이죠. 네. 그 바이러스를 저희가 공급을 해줘야 되는데 네. 제가 그걸 조직 배양으로 만들어서 공급을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저희 방이 난방 시설이 좀 나빠가지고 네. 저 겨울에 난로를 떼요. 네. 그러니까 난로를 떼니까 거기서 막 바람이 이제 네. 나오지 않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 세포에다가 네. 그 바이러스를 키워서 네. 그걸 이제 슬라이드라는 데 붙여요. 네. 붙여서 그 자체가 이제 우리가 소위 말하는 균 그러는데 그 균이 아니고 바이러스입니다. 네. 그 바이러스를 일본에도 보내야 되고 네. 또 외국에 많이 보내야 되는데 네. 제가 그걸
1월 달에 대량으로 만들었어요. 네. 그거를 만들면서 동물실에서만 이렇게 감염이 되지 실험실 내에서는 감염이 안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네. 항상 손만 씻고 마스크를 안 했어요. 네. 그리고 일을 하다가 보니까 병에 걸렸는데요. 네. 처음에도 감기인 줄 알았죠. 네. 그래서 3일 동안 계속 병원에 다니면서 감기라고 그래요. 네. 지금도 감기라고 그래요. 네. 병원에 가면요. 네. 그래서 과장님한테 연락을 드렸더니 빨리 차를 보내주시면서 오라 그래요. 네. 그래서 3일 만에 다시 교실에 들어갔죠. 네. 집에 있다가 치료를 받다가 들어가서 피를 뽑았더니 벌써 저는 회복기에 들어가 있어요. 자연 치유도 됩니까? 그러니까 이 출혈열이라는 병이요. 자연치유. 자연 치유도 됩니까? 네. 그러니까 경한 거는 네, 우리 유선자 씨께서는 굉장히 경한 증세에 걸리잖아요. 그렇게 경한 게 아니었습니다. 우리 논하는데 심한 것, 네. 중등, 아주 약한 것, 네. 아주 중간 정도의 겁니다. 그러니까 네. 소변에도 피가 나오고 아하. 허리가 아프고 네. 심하게 앓았죠. 외국 네. 같으면은 네. 그건 입원해야 할 정도죠. 네. 그러면 실제로 이렇게 어려운 말이죠. 쥐를 잡아다가 또 연구를 하고 이렇게 되면서도 그 바이러스를 끝까지 규명하게 되셨는데 그 규명하신 거는 언제였습니까? 발견이 된 것이 사실은 75년이에요. 네. 75년에 모든 조직 배양 방법, 동물 실험해도 안 되니까 네. 이제 마지막 이제 끝에 이제 몰린 거죠. 네. 이제 연구 결과가 7년이나 안 나오면은 그건 연구비 대주지를 않죠. 아하. 그래서 그 결론이 그때 새로 나온 형광항체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세포가 죽지도 않고 동물이 죽지 않아도 네. 여기에 어떤 그 바이러스 항원이 있다 네. 하는 것을 형광색소가 묻은 그런 항체를 작용을 해서 보면은 네. 형광현미화해서 보이죠. 네. 그 일로 이제 75년에 이제 전화를 합니다. 네. 그러면서 모든 조직, 네. 치의 모든 조직을 번호를 붙여서 네. 우리가 한 가지 운이 좋았던 것은 외국 학자나 모든 사람들이 이 콩팥, 신장에 염증을 일으키기 때문에 그걸 대상으로 했는데 우리는 쥐의 폐조직을 처음 우리가 검사를 합니다. 네. 그러면서 거기에서 출혈열 항원을 처음 발견을 합니다. 그것이 75년 말이에요. 네. 그래서 그것이 사실이냐 아니냐 네. 하는 것을 우리가 증명을 해야 되니까 네. 초기 환자 혈청, 회복기 환자 혈청 이제 이렇게 검사를 쭉 해보니까 출혈열 한 잔만 네. 이제 걸려들죠. 네. 그래서 그 발표한 것이 76년 네. 4월 29일입니다. 그 발표하실 때 기분이 어떠시던가요? 그 이제 물론 아직 확고한 자신이 처음, 있으시니까 발표를 처음, 하셨겠지만 물론 처음 발견했을 때 어떻던가요? 기적이 일어난 같은 기분이에요. 아하. 일생에 이런 기회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있을 수가 보통 없는 거죠. 물론이죠. 네. 이제 그런 것을 보고 처음에 의심스러우면서도 기쁘고 네. 그러면서도 이것을 사실이냐 하는 것을 증명을 해야 하겠다. 네. 어? 네. 흥분을 가라앉히라. 네. 그러면서 이 조직을 자꾸 바꿔가면서 네. 맞느냐 안 맞느냐. 예를 들면은 이 번호를 1번이라 했던 것을 7번으로 바꿔도 보고 네. 이렇게 이제 소위 말하는 교차 반응 네. 이런 거를 해갖고 학증을 잡았죠. 네. 그때 발표할 때는 자신이 만만했죠. 네. 그 당시에 그 연구실의 분위기는 어땠습니까? 그 발견하는 순간 말이죠. 네, 발견할 때 그 순간의 분위기라는 것은 뭐 말할 수 없었죠. 우리가 이 마지막으로 정리하다가 본다 할까 그래가지고 그 바이러스 항체를 우리가 알고 그럼 될 적에는 뭐 울 정도였었죠. 어허. 우리 전 연구원들이요. 네. 그렇게 그랬겠는데요. 반가운 소식이었었죠. 당시에 국내외 반응은 어떻던가요? 그 발표가 나고 난 다음에. 그러니까 4월 29일 네. 우리가 한 두서너 달 준비를 했어요. 네. 그래서 그 증거 사진, 그다음에 그 재료, 네. 그걸 이제 기자들하고 만나서 네. 회견을 했죠. 네. 그 이틀 후에 학회에서 이제 발표를 하고 네. 그 당시만 해도 국내 많은 사람들 네. 또 미국에서 옛날에 십몇 년 일하던 연구하다가, 사람들 네. 의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았죠. 네. 그래서 확인을 직접 하러 오기까지 했어요. 네. 크게 신문에 이제 보도되니까
타임즈의 기자가 네. 미국에도 이제 워싱턴 포스트니 뭐 이런데 그 자기네가 몇십 년 하고 군인이 걸리던 병이니까 관심이 많았을 거 네. 아닙니까? 타임즈 기자가 일주일 와서 네. 일일이 전부 뒷조사를 하더만. 네. 그다음에 예를 들면은 동물의 이름을 런던에 있는 박물관에 텔렉스 교환을 해가지고 확인을 해요. 네. 그리고 6월 얼마자에 타임즈에도 나오죠. 네. 그러나 그 후에도 상당히 의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네. 그 역시 역사적인 것이었고 그 선진국이라고 그러는 나라에서 연구를 거듭해 왔었기 때문에 한국에서 그 학자가 그걸 발견을 했다 그러니까 처음에 믿지 못했다든가 믿지 못했죠. 네. 거기에 대한 그 무슨 지금 뒷조사라는 표현을 하셨는데 와서 확인하는 과정이 굉장히 그 후에도 계속되지 않았겠나 계속이 이런 됐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76년 11월에 네. 미군에서 대령이 네. 옛날에 연구하던 사람이 직접 우리인데 옵니다. 네. 와서 환자 혈청하고 환자 혈청 아닌 것을 네. 주면서 네. 확인을 하고 제가 직접 보고 갔어요. 네. 그 해에 12월에 제가 이제 미국으로 다시 갑니다. 네. 가서 이제 강연을 하죠. 네. 강연을 할 때 많은 질문들이 나오죠. 네. 그다음에 이제 결정적인 것은 그때 강연을 하고 예일 대학에서 강연을 했는데 아주 세계적으로 유명한 혈청학자가 있었어요. 네. 그분이 소련에 2번까지 들어가서 출혈열 연구를 했는데 네. 소련 환자의 혈청이 있었습니다. 네. 그 6개하고 네. 뉴욕 시민의 혈청 6개, 12개를 네. 막 이렇게 섞여서 네. 나한테 줬어요. 그러면서 답까지 주더라고. 네. 근데 그때 그 대령이 따라갔는데 답은 가져오지 않았어요. 네. 그건 대령한테 주고 네. 우리가 와서 검사를 해서 성적을 보냈죠. 네. 보내니까 그 6사람이 소련에서 얻은 환자 혈청이다. 네. 이것이 이제 결정적인 이제 확인된 동기. 또 하나는 그 CDC라고 있죠. 전염병 연구소. 네. 여기에서 환자 혈청하고 또 보통 혈청을 혼합을 해서 번호를 묘하게 짜서 보내더라고요. 그것을 우리가 결국 지대로 검사를 해서 환자 혈청만 골라냈죠. 네. 그것이 된 다음에 미국에서는 의심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 외국에서 가져온 혈청을 갖다가 그 감염된 혈청과 보통 사람의 혈청을 막 섞어가지고 그것을 가려내라. 이런 것은 일종의 그 시험 아니겠습니까? 시험입니다. 네. 그런 걸 받을 때 기분이 어떻습니까? 우리는 뭐 자신이 그런 게 있으니까. 많이 왔으면 했죠. 아, 네. 뭐 네. 정확하게 가려냈으니까. 네. 그러니까 미국뿐만 아니고 그 사람들은 그런 가려내질 못합니까? 그 사람들은 그렇게 섞어 놓으면은. 모르죠. 아하. 전혀 가려내지 못해요. 네. 그 반응은 그건- 그건 정확하게 나옵니다. 그건 바이러스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바이러스가 없으면은 네. 우리의 하는 방법 갖고 하지 않으면은 혈청은 다 100개면 똑같죠. 네. 근데 그런 혈청이 미국뿐만 아니라 소련에서도 왔죠. 네. 일본에서도 오고 네. 저 핀란드에서도 오고 네. 그 전부 그런 식으로 맞춰 나가죠. 네. 그러니까 뭐 병원에 있는 우리 혈청이 올 때 누가 환자인지는 모르죠. 네. 검사해 달라 유래하면은 정확하게 환자 혈청을 뽑아냅니다. 네. 그건 100% 틀림없습니다. 네. 그건 이 박사님께서 만들어낸 그 진단 방법이죠. 진단 방법입니다. 한탄 바이러스를 이용한 혈청 진단 방법. 네. 그 한탄 바이러스라고 이름을 지은 것은 어디에 연유합니까? 이제 새로운 바이러스다 네. 이렇게 되려면은 많은 연구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네. 76년에 발견을 했지만은 현존하는 한 500여 종의 바이러스하고 관계가 있느냐 없느냐 네. 하는 걸 알아야 하죠. 네. 그 조사를 하는데 미국 여러 연구소하고 3년 걸렸습니다. 네. 관계가 없다. 네. 그게 새로운 바이러스다. 네. 그래서 이제 이름을 붙여야 하는데 한 2, 3년 생각을 했죠. 그 전부터 네. 색을 것이 틀림없어서. 첫째 한탄 바이러스를 한 이유는 한탄강 유역에서 네. 6.25 때 우리나라에서 출혈열 환자가 제일 먼저 발생했고, 네. 그다음에 둘째는 우리가 한탄강 유역인 송내리라고 하는 곳에서 잡은 네. 쥐에서 바이러스를 분리를 했고, 아, 그 쥐에서 처음으로 바이러스를 분리를 분리했네. 했고 그것이 한탄강 네. 지역이요. 셋째는 한탄강이 지금은 우리가 그저 옛날에 임꺽정이 진출기모라던 한탄강이라고 하지만은 6.25 전에는 38선에 놓인 원안의 한탄강입니다. 네. 네. 그런 노래도 있었죠. 네. 이 강을 넘어오다가 자유를 찾기 위해서 네. 소련군이나 이북
군대 경찰에 잡혀가거나 죽은 총에 맞아 죽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네, 네. 그것이 바로 38선에 놓인 한탄강이에요. 그 어째 이름도 한탄강인지 모르겠어요. 네. 근데 한문으로 쓰면은 네. 한나라 한자에 네. 물 탄자입니다. 글쎄 말이에요. 근데 근데- 발음상으로는 말이죠. 그 무슨 한탄 무슨 네. 비에 이런 거 같은 그런 이름이 있어서 그런지 거기에서 그렇게 그 비극이 많았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그것이 결국 우리 분단된 나라의 상징이고 네. 나도 그 강을 넘어왔고 네. 또 예를 들면은 이거는 제 그 거기에 내포된 것이지만은 강이 위에서도 내려오고 밑에서도 내려오고 한탄강에서 합칩니다. 네. 그런 인진강으로 들어오는데 아 우리의 소원인 네. 통일 네. 이런 뜻이 담긴 이름입니다. 네. 근데 원래 그 저 새로운 무슨 균이라든가 바이러스라든가 이런 것을 발견을 하면 그 발견자가 자기의 이름을 붙이는 경우도 있고 무슨 새로운 공법이라든가 새로운 무슨 뭐 네. 이런 그 기술이 발견되면 또 그 사람의 그렇죠. 이름을 붙이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 이호황 박사님의 이름을 거기다가 명명하자 하는 주위의 권유도 많이 있었다고 그러는데 네, 사실입니다. 네. 1950년대까지만 해도 네. 식물 분류라든지 동물 분류 뭐 그런 데서 또 새로운 거 발견하면 사람의 이름을 많이 넣었습니다. 네. 그건 사실인데 제가 그 생각한 거는 지금은 그런 옛날하고 좀 달라졌어요. 네. 개인을 너무 내세우는 때는 네. 좀 지났고 네. 오히려 우리나라 지명이 네. 나감으로써 오히려 우리나라의 네. 그 강의 이름이 네. 세계적으로 퍼지는 것. 아, 또 하나는 깊은 생각이었죠. 네. 개인의 이름을 하면 시기하는 사람들 학자 중에서도 나옵니다. 아. 그런 그 아름다운 강의 이름을 네. 쓰면은 네. 뭐 소련 사람이건 중공 사람이건 일본 사람이건 미국 사람이건 다 좋아하죠. 아주 거기 깊은 배려가 있으셨군요. 근데 이 출혈열이라는 병은 한국이라든가 소련이라든가 또 만주, 뭐 이런 일본, 미국 이런 어떤 특수한 지역만 있는 병입니까? 아니면 세계적으로 다 요 근래 현재는 우리가 바이러스를 발견을 하고 네. 진단 방법이 개발된 다음에는 네. 전 세계에 있다 하는 것이 알려졌어요. 아하. 그 전에는 몰랐군요. 그 전에는 진단 방법 아까 우리 나라에도 병이 있는데 네. 환자가 갔는데도 독감이라고 그러지 않아요? 네. 그런 식으로 진단 방법이 없으면 모르죠. 진단 방법이 없었으니까 특별한 특효약이 또 없었겠군요. 바이러스는 현재까지 특효약이 없죠. 네. 그래서 일본에서 1년에 한 200~300명, 네. 우리나라에서는 대략 잡아서 한 2,000명 가량. 중공이 네. 15만 명에 네. 4만 명이 1983년에 죽었습니다. 이 병으로요. 예. 지금 중공에서 제일 큰 문제예요. 네. 입원한 환자가 15만 명이니까 네. 상상을 초월할 수 있는 숫자죠. 그러니까 경증의 환자까지 치면은 더 많다고. 적어도 한 볼 수 100만 정도 보는 게 네. 좋을 거예요. 그 외국에서 많은 학자들이 주로 지금까지는 우리가 외국에 나와서 많이 배워왔습니다만은 이 출혈열에 한해서는 우리 이 박사님께 와서 많은 학자들이 배워간다고 들었습니다. 몇 나라 학자들이나 그동안에 와서 이 박사님께 이 숫자로 하면 한 40여 명 될 겁니다. 일본 학자가 한 30 몇 명, 네. 뭐 인도,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핀란드 뭐 다죠. 네. 공산권에서도 왔습니다. 중공에서도 한 사람이 왔다고. 네. 소련에서는 오지 않았습니다. 네. 그리고 또 여기저기 선생님 초청해서 거기에 대한 그 강연이라든가 혈청에 의한 그 바이러스 추출 방법이라든가 테스트하는 방법을 배우고자 하는 나라는 없었습니까? 많죠. 네. 그래서 그 기술을 우리가 가르쳐 주는 것도 있고 네. 처음 그거 했을 때는 세계 지금 저 모든 나라에 내가 한 번씩 다 갔다 왔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이 출혈열에 관한 한은 네. 우리나라가 현재는 네. 제일 최고 수준에 있어요. 아하. 아직도요. 아직도. 네. 그리고 우리 연구소나 한탄강이 네. 출혈열의 메카입니다. 네. 이것은 모두가 인정하는 거고 네. 외국 학자들이 오면은 한탄강 구경을 꼭 한번 하고 가죠. 출혈열 연구를 하는 사람들이, 아하, 의학자들이. 네. 그런 그럼 선생님은 외국에 가시면은 외국에서 출혈열이 잘 발생하는 곳을 그 외국 학자들이 와서 한탄강을 보고 가듯이 가서 보십니까?
저는 지금 요새요. 네. 오히려 선교사적인 그런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아, 그건 또 왜 그렇습니까? 그건 왜냐 하면은 이제 이 아세아 네. 구라파 지역에 네. 출혈열이 있다 하는 네. 것은 알고 거기는 네. 모든 학자들이 연구를 하거든요. 네. 근데 최근에는 저 열대 지방, 네. 아프리카 네. 또는 그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네. 저 남미 이런 데 네. 그런 병이 없다고 생각을 네. 했는데 네. 우리가 지나 사람의 혈청을 조사를 하고 하면은 양성으로 나오거든요. 네.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런데 둘 중에 이제 하나죠. 의사가 네. 환자를 보고도 진단을 못 하는 건지 네. 아니면 거기 있는 바이러스가 우리 바이러스하고 좀 다른 건지 네. 이런 이제 문제가 남아 있지만은 네. 최근에 몇 가지 증거는 싱가포르, 홍콩 출혈률이 없다고 한 데서 우리 혈청 검사한 결과 환자가 많이 나왔어요. 네. 그런 걸 세계 각국에 다니면서 네. 연구 방법도 알려주고 우리가 하던 또는 앓고 있는 사람 네. 이런 걸 보면서 거기서도 일을 할 수 있게 네. 그런 선교사적인 역할을 지금 네. 근데 그 서울 바이러스라는 것은 어디서 발견하셨습니까? 그게 이제 1900 말이죠. 네. 79년 가을에 네. 저 그건 또 다른 바이러스입니까? 다릅니다. 네. 아파트의 수위가 네. 출혈열에 걸렸는데 네. 간단히 얘기를 하면은 이 사람이 이 병에 걸리기 닷새 전에 네. 수의실에 들어온 집지를 때려 잡았어요. 네. 그래서 한 몇 분 싸워서 그것을 이제 잡은 다음에 쓰레기통에 버리고 피를 닦고 오줌을 닦고 네. 그리고 닷새 후에 병이 걸렸다 그 말이에요. 네. 그래서 시내에서 환자가 발생한 것은 처음이고 네. 또 집지하고 관련이 있다 하는 것은 틀림없다고 믿었기 때문에 네. 그 아파트에 가서 집지를 잡았죠. 네. 잡은 결과 거기에서도 새로운 바이러스가 나왔는데 네. 한탄 바이러스하고 형이 좀 다릅니다. 우리가 말하는 혈청형. 네. 원래 병을 일으키는 거는 비슷한 병을 일으키는데 네. 그 형제간이라고 할 수 있죠. 네. 그러나 우리 이 미생물학적으로는 전혀 형이 다르기 때문에 새로운 이름을 붙여야 네. 되게 됐어요. 그 서울 바이러스도 그래서 세계적인 그 인정을 받았습니다. 물론이죠. 아하. 그게 지금 그럼 우리- 딴 나라에도 그런 형태의 바이러스가 있던가요? 그 서울 바이러스하고 같은 바이러스가 전 세계의 집지에 다 있어요. 네. 이게 저 뭐 선생님을 이렇게 모시고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기가 좀 선생님께 꼬장꼬장하신 그 성격에 맞을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제가 꼭 이 자리에서 여러분에게 우리 시청자 여러분이나 저나 긍지를 한번 느껴보고자 해서 말이죠. 제가 들은 얘기를 한마디 하겠습니다요. 일본에서 그런 얘기를 했다고 그럽니다. 이 한국에 우리가 신세지고 한국으로부터 도움받은 게 있다고 그러면은 여러 가지 문화도 있고 다 있겠지만은 그 중에서 대표적인 것이 불교하고 그리고 이 박사님으로부터 배운 이 한탄 바이러스다. 유행성 그 출혈열에 관한 그 업적이다. 네, 이렇게 기술이다 얘기를 했다고 그럽니다. 그런 말씀 들어보셨습니까? 들었습니다. 네. 책에 일본 사람이 쓴 책에 나옵니다. 네. 이게 참 저희들이 자랑스럽습니다. 선생님 앞으로 계획을 좀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제 가급적이면은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네. 조성을 해서 밑에 있는 사람들을 일을 잘 할 수 있게 네. 도와주고 또 같이 몇 가지 해결되지 않은 문제 네. 치료약하고 네. 예방 주사약 네. 개발에 힘쓸 생각입니다. 네. 그 동안에 뭐 그 외국이나 우리나라 이렇게 국내외적으로 기념이 될 만하고 그 업적을 기릴 만한 그 상을 많이 받으셨다고 들었습니다. 대표적인 건 몇 가지를 좀 기억에 남는 대로 얘기를 해주시겠습니까? 79년에 한탄 바이러스 발견으로 네. 미국에서 최고 시민 공로 훈장을 받았습니다. 네. 79. 그다음에 80년에 대한민국 학술원 저작상. 네. 83년에 미국에서 서울 바이러스 발견에 네. 대한 연구 공로 업적상 네. 이렇게 이제 들 수 있습니다. 네. 그 어떻게 보면은 우리나라에서보다 외국에서 더 널리 알려져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고요. 또 업적도 또 외국에서 더 먼저 인정을 해주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근데 그건 뭐 어쩔 수 없는 것이 아니겠는가. 등장 네. 밑에 어둡고 네, 네. 업적이 외국 잡지에 많이 쓰고 나오고 있고, 네. 우리나라 잡지도 물론 나오죠. 네, 물론입니다. 네. 네. 우리나라에서 노벨상을 그 받는다 그러면은
우리 이 박사님이 제일 먼저 받게 되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어떤 분이 또 하시더군요. 본인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래서 뭐 한국인이 누군가가 빨리 받아서 네. 우리나라의 학문의 수준도 네. 이렇다 한 것을 세계에 떨치는 것이 좋겠죠. 네. 근데 본인 자신의 이 얘기는 별로 하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네. 어려운 환경 속에서 이런 그 참 금자탑을 세우셨습니다.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선생님께서 앞으로도 더 그 세계가 놀라게 할 업적을 계속해서 많이 그 내놓으시리라고 기대를 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산과 분단의 아픔 이것을 이겼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한탄 바이러스가요. 세계 예방의학계라든가 미생물학계가 반세기에 걸친 연구에도 풀지 못했던 이 참 과제와 숙제를 이 박사님께서 푸셨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박사님께서는 학문적인 대성과 끊임없는 요즘도 밤을 새워서 연구를 하신다고 들었습니다. 건강하시고요. 그리고 더 좋은 더 큰 업적을 이렇게 내놓으시고 개인적인 이 소망이 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박사님 꼭 노벨상에 좀 도전하셔서 꼭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세계를 이렇게 놀라게 하고 그리고 인정받고 한국인의 긍지를 높여주신 이호왕 박사님과 오늘 얘기를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늦게까지 봐주셔서 고맙고요. 이 박사님이 귀한 시간에 나와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이 박사님을 위해 여러분 다시 한번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